드디어 연인! 나오네요.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장면을 좀 갖고 왔어요. 이거 할 말 많죠 연인. 아십니까? 연인 봤죠 또. 이화까지 딱 봤습니다. 오늘도 합니다, 여러분. 오늘 2화 합니다. 금토 아니? 아이고 그런가? 금토입니다. 그렇지. 그렇습니다. 요거는 이제 연인이란 드라마인데 금토잖아 금토 드라마. 재밌어요, 요거.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금토잖아 금토 드라마. 재밌어요, 요거. 그리고 뭐 연인이나 경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을 했죠. 네. 연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말이 많아요. 그쵸. 다 아시겠지만 그 이다인 배우 모친께서 혹시 아십니까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 요 이슈를 모르시는군요. 예. 그 이다인 배우 때문에 그 연인 드라마에서 뭐 하차를 하게 됐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승기 그 이다인 배우 남편이 혹시 이승기인 건 아십니까? 네. 그래서 이승기 평판까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면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그 사기를 치셨어요. 이다인 배우 엄마가 견미리 씨거든요. 네. 견미리 씨가 약간 좀 그런 안 좋은 쪽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임창정 님이 안 좋은 쪽에 연루가 됐잖아. 네. 그런 거 같이 그 전에는 이제 거의 견미리 님이 있었다. 약간 이런 범죄자의 딸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집안은 이 연예계 쪽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. 막 그렇다고 뭐 연좌제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. 그건 모르겠고 그런 엄마의 딸이 그리고 연기자의 대를 이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.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다인 같은 경우는 엄마니까 약간 그런 쪽 편도 들고 이런 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이승기까지 막 이렇게 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비호감 느낌이 있는 이다인이 드라마에 출연하니까 나는 이 드라마의 퀄리티가 뭐 나 믿고 보는 남국민이고 뭐 다 쓸데없고 그냥 불매 운동을 하겠다. 네. 그런 지금 약간 이슈에 쌓여 있는 드라마가 연인이기도 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이 드라마의 퀄리티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. 그쵸. 드라마는 드라마 퀄리티로. 물론 뭐 칼을 사용하는 주인이 미운데 칼을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냐, 그러니까 도구를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냐, 그런 느낌.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. 내가 저 사람 저 배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에 몰입을 해서 볼 수가 있겠냐,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,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선입견이 생기니까 저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저도 최대한 그거 빼고서 그냥 퀄리티로 그냥 승부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이다인 배우에게 특별히 호감이 있다거나 뭐 특별히 불호감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저는 그냥 배우는 그냥 그 배역 연기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걸로만 보고 그 드라마도 그냥 드라마 퀄리티로만 놓고 보거든요. 웬만하면. 그죠. 선입견 가지면 안 되니까. 리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되니까.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자체가 약간 뭐 역사 왜곡을 한다거나 크게 뭔가 그 드라마로 인해서 문화적 영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펼치는 게 아닌 이상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의 퀄리티 자체로만 놓고 봐야 되지 않나. 그게 맞는 거죠. 네,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닥터 프리즈너 같은 경우에 그쵸. 그 닥터 프리즈너 작품 자체는 상당히 잘 잘 만들었죠. 되게 명작 반열에 오를 만한 드라마잖아. 그쵸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작가가 맞아. 약간 뭐 그러니까 거의 친일파에 머금가는 매국노 음. 그런 행위를 한 작가다라고 그죠. 밝혀져가지고 그 닥터 프리즈너 작품까지 싸잡아가지고 그죠. 욕을 먹고 있는데, 그래가지고 저희도 리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닥터 프리즈너 작품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사실 염두는 해두고 있었어요. 워낙에 작품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.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게 작품하고 작가를 좀 떼놓고 보는데, 그렇지만 같은 작가가 만든 이 철인왕후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좀 되죠. 그죠. 그때도
약간 역사 왜곡이 좀 많다 이래가지고. 아 조선구마사인가 철인왕후가 아니고 아무튼 뭐 철인왕후가 됐든 뭐 조선구마사가 됐든 문제가 좀 심각했죠. 조선구마사 진짜 심했대요. 그래갖고 아니, 조선구마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리나라를 그냥 그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종의 속국을 넘어서 그치. 중국의 한 지방 마냥 맞아. 그 조선이라는 조선 지방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좀 됐죠. 너무 막 중국풍으로 꾸미고 아니 그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어쩔 뻔했어. 그러니까. 그래서 바로 내렸죠. 그러니까 너무 심하더라고. 조선구마사 같은 너무 경우는 심했죠. 내가 봐도 너무 그냥 뭐 조선에다가 중국을 50대 50으로 거의 짬뽕으로 섞어놓은 느낌. 그죠. 이러면은 거의 뭐 나중에 뭐 중국이 봐봐 한국도 조선 지방처럼 드라마에서 표현을 해놨잖아.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우리 청나라 명나라의 조선 지방이지. 저게 뭐야?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야. 하나네 가게 또. 하여튼 네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. 조선이란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지방으로 이렇게 매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. 그런 정도 아니면은 퀄리티만 하고 딱 보는 드라마가 또 행복합니다. 최악이에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약간 뭔가 역사를 왜곡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뭐 비난한다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몰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그죠. 저희는 뭔가 다 뭐 배우가 됐건 뭐가 됐건 작품이랑 이런 거는 다 떼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인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합니다. 워낙에 남국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믿고 보는 배우기도 하고 MBC가 또 오쏘의 붉은 끝동으로 사극을 한번 성공시키기도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연인 또한 제2의 오쏘의 붉은 끝동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. 그 정도의 재미를 좀 뽑아내지 않을까.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와중이긴 합니다. 지금 1, 2화밖에 안 됐죠. 나온 게. 그래서 되게 초반. 그러니까 극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조금 기대를 걸고 있는 MBC 사극 신작이라서 이에요. 사극 MBC 사극입니다. 드디어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장면을 좀 갖고 왔어요. 이거 할말 많죠 연인. 아십니까? 연인? 맞죠 또. 이화까지 딱 봤습니다. 오늘도 합니다 여러분. 오늘 2화 합니다. 금토 아니? 아이고 그런가? 그렇지. 그렇습니다. 이거는 이제 연인이란 드라마인데 금토 드라마. 재밌어요. 요거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금토 드라마. 재밌어요. 요거 기대된다. 기대된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이 연인이라는 드라마는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게 크게 사이즈가 남아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약간 그런 작품이고 딱히 2회까지는 특별하게 뭐가 남은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연인은 이 MBC에서 만든 오랜만에 옥소매 이후로 제대로 각 잡고 만든 사극이기도 하고 우리 사극에서 그동안 크게 다룬 적이 없던 병자호란 때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 왕실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얘기 약간. 뭔 말이야? 그 뭐라 그러지? 그 뭐라 그러지? 진짜 괜찮아 나오지? 그 뭐야?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그 국민의 얘기가 나오세요. 자, 요 드라마는 그 산이의 머릿속에 있는 그 단어 우리의 민중 혹은 민속 요 얘기 백성의 얘기 맞아 백성 얘기. 응? 백성 맞아 백성. 그쵸? 백성. 지금 제가 말했던 요런 속성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? 백성 맞아 백성 생각나. 백성이라든가 뭐 민중이라든가 요런 쪽 이런 흔히 말하는 요 민물의 얘기가 아니라 아랫물의 얘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? 백성 얘기 하고 백성 얘기. 그 이 보통 나라 그리고 뭐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삼각형 이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근데 이 피라미드 아래쪽에 대부분의 사람이 위치해 있는데 어떤 집단을 형성하면은 그 피라미드 아래쪽의 얘기를 다룬 게 이 연인이다. 맞아요. 요거는
그 휘몰아치는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정작 그 역사를 대부분 겪어야 하는 우리 민중들의 삶은 어떠했나 그거를 다룬 드라마가 그쵸. 이 연인이 되겠습니다. 거의 이렇게 다룬 건 쉽지 않거든. 이 병자호란하면 흔히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아 이거 뭐 임진왜란 하면 뭐 광해군 선조 얘기 나오듯이 이건 뭐 인조 우리 흔히 남한사성 딱 그 영화 같이 그치. 그 누구죠? 김상중이었나요? 그 여기서도 잠깐 나오잖아요. 최명기라고. 최명기라고. 아무튼 그 최명기라고 그 반대쪽 김상길인가 김상중인가 그 나오잖아. 그 친명파대 그죠. 친청 청 맞아. 그쪽 해가지고 오랑캐랑 하잖아요. 터치를 해야 된다. 실리 외교를 따라야 된다. 아니다. 명나라가 어떤 나라냐? 우리 의리를 지켜야 된다. 그 둘 다 충신이긴 한데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달라가지고.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자호란하면 그쪽 얘기를 떠올릴 텐데 그치. 그리고 왕이 막 3개 국어도 그죠. 하던 그런 얘기만 떠올릴 텐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거만큼 아니 그거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의 당시 병자호란을 겪었던 민중의 얘기를 다룬다.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나 그거를 다룬다. 그치. 이 남녀의 얘기를 통해서 그거를 다룬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진 그런 맥락을 가진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우리 믿고 안국민 배우가 나오지 않을까 또. 아 그렇죠. 지금 남주인공 얼굴이 안 보이는데 우리 남궁민 배우. 아 연기하면 또 우리 그냥 뭐 연기하면 이 사람이다. 몇 명 꼽으면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되죠, 배우가 남궁민이잖아요. 되죠. 그러니까 믿고 보는 남궁민에다가 우리 또 믿고 보는 안은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기력 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우리 안은진 배우가 지금 여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. 첫 화랑 2화 그러니까 첫 주 방송부는 뭐 큰 이슈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무난무난하게 흘러가가지고 뭐 볼만하네 그냥 근데 뭐 그렇게 재밌진 않네 사실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이 앞에 병자호란 얘기가 이따만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두 배우의 연기력이 출중하고 영상미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. 왜냐면 스토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. 그리고 둘이 스키타카 너무 재밌는 거 알아? 그렇죠. 그게 결국에는 연기력입니다. 에? 연기력이 받쳐주니까 이 키티키타카가 재밌게 느껴지는 거거든. 아니 이 배우 이름 뭐였지? 안은진? 안은진 배우님이 그 되게 특이해 캐릭터가 약간 불려시라고 해야 돼? 약간? 아 그치.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약간 막 꼬시고 막 그치. 반가의 네네. 규수답지 않게 오히려 적극적이지 남성한테. 그죠. 약간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주지. 약간 자뻑이 심한 약간 그런 느낌. 그 자뻑도 심하고 약간 꿈이 그러니까 보통은 약간 현모양처를 꿈꾸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사랑을 할 거야. 그치. 그러니까 허황된 사랑을 하는 말고 막 진실된 사랑.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마음속으로 꿈꾸면서 다른 쪽으로는 온 그 남성 그 사내들을 그 양반집 사내들을 다 후리고 다니죠. 나는 공주야. 나는 이 구역의 스타야. 이런 느낌으로 다 나를 이게 흠모하고 떠받들고 이게 당연해. 약간 나는 이 구역의 최고의 여자 스타니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자뻑도 있고 우리 사장님 말처럼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데 상당히 독특해요. 재밌어요. 이 캐릭터. 남국민도 낱낱지 않아요 근데. 남궁민도 낱낱지 않습니다. 근데 얘는 약간 철이 없어. 그러니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. 그렇지.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뻑 캐릭터인데 남궁민은 알 거 다 알아. 그렇지. 자기의 주제도 알고 자기의 얼마나 능력치를 잘 알아 이미.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끝났어.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자뻑과 약간 컨셉이라면 남궁민 같은 경우는 그렇지. 그 안은진 배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. 아니야. 네, 컨셉이 아니죠. 자기 자체가 그거야.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주제 파악이 아직 안 됐죠. 남궁민 배우는 저 스스로에 대한 스캐닝이 끝났는데 그죠. 주제 파악이 완벽하게 됐죠. 능력치 파악이 됐는데 안은진 배우는 주제 파악이 아직 안 됐다. 그 상태에서 그냥 자기 멋에 취해서 나오는 대로 그쵸. 자기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치. 그냥 막 지르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다. 그죠. 네.
그게 이제 서로 이 남궁민 배우와 이 안은진 배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자뻑의 차이다. 그죠.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저희가 이 장면을 뽑아온 이유가 있어요. 이게 그냥 아무 장면을 뽑아오진 않잖아.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점이 있고 뭔가 말하고 싶은 점이 있으니까 이 장면을 뽑아온 건데 저는 이 첫 회에서 이 장면이 되게 핵심 장면이 될 거다 앞으로 전개가 됨에도 라고 좀 느껴졌던 게 여기서 분명히 이게 서로 간에 뭐 좋든 싫든 강렬한 인상이 남을 수 있는 장면이거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감정이 없으니까 지금에야 현재 시점에서야 요 장면이 그러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장면일 수 있어. 특히나 안은진 배우 입장에서는. 근데 나중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서로에게 싹트기 시작했을 때 그때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 장면이 그렇게 흔하게 넘어갈 만한 장면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추억이라는 것도 추억 보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첫 만남이 꼬였어. 당시에는 기분이 안 좋았어. 근데 그 남자와 내가 사귀게 되고 살림까지 차리게 됐어.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장면은 어떻게 기억이 될 것 같아? 처음에는 유쾌하지 않았지만 나름 좋았다가 된단 말이야. 근데 그 남자하고 나중에 그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나중에 결국엔 깨졌어. 그럼 결국에는 그 첫 장면마저 첫인상처럼 최악의 뭐 여자였다, 뭐 최악의 남자였다. 그렇게 사람들이 추억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정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저는 이 장면을 꼽아왔는데 이때 자체는 별 서로 간에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밀치고 이럴 수 있었을지언정 지금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 보세요. 서로 간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남궁민은 여기서 속으로 독백을 합니다. 뭐라고? 기억이 아십니까? 안 나요? 기억이 안 나시죠? 왜냐면 여기서는 캐릭터의 감정에 어떻게 느낄 것이냐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상황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에요. 자, 여기서 남궁민이 뭐라고 독백을 하느냐? 꽃소리를 들으셨습니까? 들어보셨습니까? 기억나죠? 이 꽃소리라는 게 처음에 남궁민이 죽기 직전 그때 안은진 배우를 떠올리면서 아마 이 장면을 떠올렸을 거야. 자기가 안은진,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처음으로 약간 이렇게 호감을 느껴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가까이 와서 대면한 거잖아. 처음으로 본 거란 말이야. 그 여자를 만났던 그 장면. 그리고 자기가 처음으로 했던 생각. 이 여자한테서 꽃소리가 나는 듯하다.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연인을 못 보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안은진 배우와 처음 만났던 장면을 회상을 하면서 꽃소리가 나는 것 같다. 그래 마치 유언처럼 내뱉잖아. 나는 그래서 갖고 왔어. 그리고 저 두 장면은 진짜 핵심이고 요 장면은 안은진 배우가 약간 그 흔히 꼬리치는 남정매들을 치맛자락에 두르고 이제 휘두르기 시작하는 약간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캐릭터가 확실하게 잡혔어. 이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구나. 그리고 자기의 미모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구나. 지금 보면은 당연하다는 듯한 요 미소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은진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해서 갖고 왔고,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꽃소리 장면 그거의 계기가 되는 그 장면이죠. 이 그네를 타는 이 안은진을 멀리서 지켜보는 남궁민. 여기서 이제 꽃소리를 저 멀리서 들은 거죠. 그네 타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흥미가 생긴 남궁민.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세트로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건데 기억하십니까? 2화에서 나름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온 건데 나에게 옷이요. 바로 그 장면 맞습니다. 연인 두 배우의 케미와 연기가 상당히 볼만한 드라마였다. 현재까지는 스토리적으로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드라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